대통령실 출입하는 원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공동선언문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봤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따로 떼서 공약이라는 문건을 내놨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문건이 A4 용지로는 채 한 장이 차지 않는 5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등을 함께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 굳이 따로 빼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원 기자,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동맹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3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이 문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사 안보 위협, 경제 통상 위협, 사이버 위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문건에 단서 조항처럼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위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 나라가 공조를 해야 한다는 어떤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참전하게 되는 이런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 쿼드 같은 협의체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참여하는 협의체고요.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포함되는데 이번 한미일 협의체를 보면 지리적으로 좀 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협력 내용이 보다 더 밀도가 있고 효율적인 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서 쿼드 플러스로 진화하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안보 협의체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인태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서 마지막 퍼즐인 동북아 지역까지 협력을 완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작용도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의존도가 높은 국가여서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을 하고 화장품이나 식품, 면세, 관광 등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우리로서는 대중국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는 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이런 불만을 달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3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같은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실익으로 돌아와야 3국 공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이 질문을 받고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을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